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입니다. 11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더 많이 줄겠네요. 정부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내년에 어제 제가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어요. 내년에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등 60%를 줄인답니다. 올해 50조 가까이 투자가 되었어요. 60% 줄어들면 얼마죠? 네, 21조 수준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뭔가요? 50조 원, 20조 원 등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모기지 축소의 핵심은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쇄적인 대출을 막는 것이다. 자, 거래량 800건 수준이던 대구의 거래량이 2000건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 여기서 기여했던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한 600건 정도 기여했고요. 이렇게 사내 하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연쇄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사는 것 분량까지 합쳐지니까 거래량이 2,000건으로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많이 줄이겠다. 특례 이런 거 한 200건 수준으로 60%를 줄인다고 하니까 200건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한 연쇄적인 건수 200건 정도 수준. 내년에는 심하면 거래량이 1200건 수준,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건 수준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겠다. 부동산 시장에는 일정 부분 충격이 있겠지만 가계대출을 잡는 관점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자, 2030이 뒤늦게 집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자, 이제 누가 사야 되나요? 이제 010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이 줄어드나요? 네, 여기가 숫자가 한 25만 잡으면 요금에도 한 50만 되거든요. 지금 0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에 28만 명 태어난다고 해요. 지금 여기 넣어보시면 한 35만 70만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을 사다가 50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을 사다가 좀 지나면 28만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야 된단 말입니다.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겠다. 어제 미국 금리 조만간에 인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한두 번 내릴 것이다. 미국이 3.5% 수준까지 간다면 한국은 2.75 혹은 3으로 본다. 저금리 시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는 지금은 정부가 억누르면서 예대 마진을 한 은행이 1% 수준밖에 안 먹어요.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1.5에서 2% 정도 수준으로 예대 마진을 은행이 챙겨간다고 생각해보면은 금리 얼마인가요? 4.75에서 5 정도의 금리 수준은 4.5에서 5 정도의 금리 수준은 각오해야 되겠다. 이것이 그러면 금리가 낮느냐라고 놓고 보면 낮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은행 총재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거처럼 1%대에 이런 금리 생각도 하지 마라. 자, 주간실거래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플러스 0.03으로 상승되는 마이너스이던 세종시가 크게 상승. 하지만 수도권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 전세가는 대전 세종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수도권도 다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대구는 낙폭을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매도 물량은 38,000개.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전체 임대 물량, 요거 잠깐 정체하는 모습 보이지만 시차 공격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으로 봤을 때 전세 1.2건 대 월세 1건, 요 비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대구 사람들 전세 사기 뉴스 나왔어요. 몇백억에 해당할 만큼 대구 관련 뉴스도 한번 스쳐 지나가면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서 전세로 막 몰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량 1790건. 제가 요 아래 1800이라는 숫자를 써놨을 때 저를 비웃으면서 2000건은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일수를 생각하면 1900건? 네, 그 정도 수준 되려나요? 거기에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 1800건대 후반 정도. 네, 제가 그 주간 브리핑 할 때는 1901건 정도 예상했었는데요. 자, 첫째 날 여기 157건 많이 나왔어요. 120건을 예상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80건 예측하고 있는데 69건, 80건 예측하고 있는데 68건. 예, 주간 기준으로 현재 444건 신고되고 있습니다. 예상치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더라는 거죠.
자, 주간 기준 400 지금 한 430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요. 430 곱하기 4를 내보면은 다음 달 거래량은 한 1700건대 겨우 턱걸이 하는 모양새. 근데 아까 앞서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 정리해드린 부분 있죠.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60% 줄여버린다. 돈 공급되는 걸 확 줄여버린다. 그러면 거래량은 또 이렇게 많이 감소할지도 몰라요. 물론 또 신생아 특례로 해가지고 조금 더 거래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온통 대출을 밀어 넣어야만 가능한 그런 시장. 그런 시장이 힘이 있을 턱이 있나요? 자, 가격 STX 간 63평형 16억 5천 요거 신고가 나왔고요. 만촌역 사원 포레스트 8억 5천 2022년식 아파트가 무엇이 아쉬워서 지금 매매를 했을까? 2년은 지나고 매매를 해야지 세금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직거래 한 건 제외하고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43평형 7억 5천. 네. 고점이 의미 없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빠졌다가 반등했는 거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이 엄청나게 올랐을 때 물론 거래량이 몇 건 오긴 했어요. 몇 건 오긴 했어요. 이게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했는 부분 있죠. 여기 몇 건 거래되지도 않았어요. 작년 11월, 12월, 1월 해서 여기 몇 건 거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럼 얘도 의미 없다 손 치면은, 그러면 뭘 가지고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러면. 분양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계속 요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은, 크게, 오른다는 논리, 내린다는 논리는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냥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1편한사정 대신 30% 정도 고점 대비 빠져서 5억 1천.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 몇 건 안 되는 거래 가지고 이야기하고 반등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역 오페라 W 4억 9,900. 끝자리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시장인지 아시죠? 월상 협승 풀에 5억을 살짝 넘어가는 거래들이 나오는가 싶더니 다시 4억 후반대의 거래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3종 브리티시 용산 4억 8천. 상인항성 파크드림 2단지 11층 4억 6천. 11층이면 이거 고층이에요, 고층. 그럼 고층 기준으로는 다 이 정도 가격 형성될 것이다. 월성동 코롱알치 2단지 43평이 4억 3천. 평당 1,000만원. 2층이에요, 2층. 요거 그러면 11층이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 더 가산해서 한 4.7억 이렇게 봐도 된다. 요 정도는 되지만 이 11층이 중층이니까 또 고층 한 20층이 요렇지는 않더라고요, 시장이. 1, 2, 3층 정도만 저층으로 분류되어서 타층 대비 한 10% 정도 싼 경향이 있고 그 외의 층들 중층 이상은 그냥 중층 이상으로 같이 좀 묶여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교대 하늘채 메트로팔리스 5차 35%. 수성 하늘채를 내부 직거래 4억 1200. 또다시 직거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버켄프르지는 32평형. 오성 우방. 근데 이게 섬세하게 계산해보면 이게 30%를 조금 넘어가는 그런 하락 거래들이 생각보다 좀 보입니다. 네, 앞자리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보면 60x.x% 요렇게 나오는 게 빈도수가 점점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28% 하락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한 평균적으로 29%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미미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미하게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대구역 한라하우젠트 센텀. 자, 가격 3억 7,500. 요즘 분양가 평당 1,000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원입니다. 이거 어디 외곽 지역 이런 데 아니에요. 외곽 지역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런 가격. 광장타운 오랜만에 거래 나는데 이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또 신호탄을 쏘아올리면 이런 거 분담금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울산 지역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분담금이 억 단위 넘게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옵니다. 대구에도 분명히 그렇게 뒤통수 때리는 데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기가 좀 지연되기도 하고, 자재비 인건비가 올랐는 부분들이 더 반영하기도 하고,
건설업자 이런 사업장들이 어딘가에 손해를 본다면 어딘가에서 약간 더 남겨 먹어야지 이게 쌤쌤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형 평형도 은근히 비싸게 팔리더라. 딱 둘이만 살고 자녀를 두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국평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떻겠냐. 이런 분위기도 조금 느끼실 정도로 소형 평형들의 가격이 웬만한 국평의 가격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인 화성 하이츠 42평형이 3억 3천. 와, 이거 직거래 아니네요, 이거. 상인 화성 하이츠. 당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바로 2억대로 내려왔습니다. 3억 이상 거래 건수가 많지 않죠. 건당 거래대금 주저앉아 아직까지는 조금 빠져있는 모습. 3억 4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3억 3천.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거래량 1차, 2차. 2차 오르락 내리락은 조금 있을 수 있을지언정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냥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 사람들이 차도 사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건설업자 살리려다가 여러 산업군이 몽땅 말아먹겠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종종 샀는데요. 근래에 광군절 이벤트를 하면서 한 7만원치 사야 되는 물건 값이 만원 이 정도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만원 질렀는데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한 20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필요한 것들 싸게 막 쟁여놓잖아요. 그럼 더 소비는 더 안 이루어지겠죠. 이자 갚기 빠듯하고 3억 대출자 기준으로 금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죠. 이자만 50만원 부담하던 것이 11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니까. 야, 지금 금리 뭐가 무섭다고. 그 2010년도, 11년, 12년도 우린 그때 과감하게 질렀다고. 너희도 과감하게 질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자만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 시절하고 지금의 체감 6%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대출 금액 자체도 그때 대비 훨씬 커졌어요. 원금도 한 돈 100만원씩 갚아야 된다고 이리 가정해보면은 한 달에 50만원 갚던 사람이 200만원 요런 느낌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한 10년 전쯤에 대출 1억 내가지고 과감하게 질렀어. 6%. 1년에 한 600만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2천만원 갚아야 되는 이런 시절입니다. 그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때 과거에 성공했으니까 니도 지금 자꾸 갈아타기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010이 내가 샀는 집을 받아줘야 된다. 거기까지도 좀 길게 생각해 보면은 무분별한 투자는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 지금 90% 정도 신고되었을 거예요. 네, 수성구 거래량 줄어든 거 보이고요. 자, 달서구도 줄어들고 어느 곳 하나 안 줄어드는 곳이 없더라. 그나마 주간 실거래 지수상에서 대구에 웬만한 곳들은 하락하거든요. 그럼 어느 지역이 먹여 살리느냐? 달성군과 도군구가 대구의 주간 실거래 지수를 먹여 살리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가 의미 있게 대구를 선도해 나가는 동네던가요? 아니에요. 분양권 15건, 분양권 거래도 조금 사그라들죠. 원체 비싸니까. 자, 뒷부분은 이거 보세요. 아무리 좀 이제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느낌. 네, 전세 시장 위기를 조장하면서 아파트로 다 몰려가라고 했지만 대구는 그 정도까지 몰려가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그런 움직임이 없었더라면 정말 이런 시장입니다. 이 초록색 2022년처럼 22년의 말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음 턴을 노려봐야지 하면서 월세를 더 선호하고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이 현상, 역전세는 심화되는데 이 현상이 계속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 초록색 전월세 비중, 월세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언론에서 대서특필에서 나왔던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님들아, 아파트로 들어가라. 돈 있었으면 진작에 들어갔겠죠. 네, 뒷부분 여기까지 줄일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